사원은 마침 새벽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불경을 외우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는 심의학항 사원의 스님들. 이곳 사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스님들 중에 제가 특별히 만나보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까까머리, 작은 몸에 붉은 법복을 입은 바로 이 동자승들입니다. 머리 깎고 법복만 입었지 아직 철없는 모습. 이 때묻지 않은 모습의 동자승들과 함께할 이번 여정이 왠지 기대됩니다. 드디어 새벽 예불이 끝났습니다. 그 향이 가는 곳이 정화된다는 편백나무 연기와 함께 동자승들의 일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경전을 학습하는 시간. 오늘 부여받은 분량을 모두 익혀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이 닳도록 읽고 또 읽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 어려운 수업 중 하나입니다. 승려가 되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탄 사람들은 집안마다 한 사람 정도는 꼭 출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어른들의 바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는 동자승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 사이 경전을 다 외웠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스승 앞에서 침착하게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시험 결과는 다행히 합격인가 봅니다. 아니 집한 비누원 주무 리시무소인가? 리시무소인. Yes, he did good. 친구의 합격에 자극을 받았는지 졸던 동자승들이 일제히 공부 삼매경입니다. 또 한 명이 스승 앞에 섰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스승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합격엔 관심 없고 이렇게 제밥에만 관심을 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올 초에 출가했다는 새내기 동자승들입니다. 동자승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오전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출가 생활의 고단함을 씻어줄 즐거운 공양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자승들에겐 공양 시간 역시 수련의 연속입니다. 먹기 전에도 이렇게 경전을 외우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손으로 밥을 비빕니다. 그리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는데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똥지 담달로? 아니면 잠벌 조급이나 같이 조급이나 밥을 손으로 비비며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이 행동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어린 동자승들은 이런 생활을 통해 부처의 삶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듯합니다.
공양을 끝내고 동자승들이 사원 마당에서 한바탕 축구 시합을 벌입니다. 운동할 때도 영락 없이 그 또래 아이들 같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하루에 2번씩 축구를 하는데, 야, 체력들이 만만치 않네요. 동자승이 되던 첫날, 멀리 집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머리까지 밀어 엉엉 울었다는 아이들. 때로 엄마 품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젠 제법 새벽 예불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도 평상복 대신 입는 법복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까지의 여행에서 제게 부탄은 전통과 자연으로 대변되는 추상적인 그림이었다면 이젠 동자승들의 이 순수한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향할 곳은 눈 덮인 히말라야가 한눈에 올려다 보이는 부탄의 북서쪽 마을 가사입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가사는 부탄에서도 히말라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새벽 일찍 도착한 저는 아직 채 드러나지 않은 이 히말라야 산자락 마을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선 저를 가장 먼저 반긴 건 옹기종기 함께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 고상보. 등교길이 정겨워 보여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Where is your home? Behind the hill.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me to here? 5 km. 성인 남자 걸음으로도 한 5km면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걸 매일 이렇게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네요. What is this? Can I ask you? 런치. 런치박스. 다들 이렇게 도시락 하나씩 들고 학교 가네요. Can I open it? 좀 부끄럽나 본데요. 언니 대신 동생이 보여줍니다. 이건 제가 아침에 먹은 그 반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감자하고 치즈하고 고추를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담백한 그런 맛이 나는 반찬이었거든요. 밑에는 이제 쌀하고 옥수수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했네요. 하실래? 하실래? 시골에서 학교 다니던 어릴 적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이들과 바로 헤어지는 게 아쉽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도로도 험해 너무 늦지 않게 다시 길을 나섭니다. 덜컹대는 길을 달리던 중 차창 밖으로 홀로 도로가에 앉아있는 주민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기다리시는 듯한 모습에 도중에 내려 만나봤는데요. What are you doing here? तो ना कच पे मोल आगे मां जाने पे घर बुद्धि पुनः खायला अंधी कच ना गेला ओला छतो दाने मुसोनी ओला छुतो येला ओला छुतो गेला नेलाने में तो this one is flower yes in order to offer for the god we used to keep this one emotion. 자루를 열어 시장에 내다 파실 거라는 올라초토도 보여주셨습니다. 올라 छुतो 올라 means grow 초토 means grow bit this one 올라초토. 셀브리 like 올라 a छुतो bird. yes ओला थैला भी 올라 grow bit like grow bit. This is for the food or? Yes, this is a बोम सो जीप बिला very delicious
and it's expensive also. Y là donc quand on est petit on 갑자기 And both of it's chilela. on là ne 땡큐 야 땡다 잡아 캐치 줍 뒤에 봐. 내가 잡아 담담 캐치 줍 뒤에 봐. 이 약초들을 팔러 가기 위해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무작정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산에서 이제 이 캐신 그 약초를 가지고 푸나카 시장까지 이제 이걸 팔러 가신다는데요. 문제는 여기가 워낙 오지여서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행히 운이 좋으면 푸나카를 가실 수 있고 차를 못 잡으면 그냥 오늘은 공치는 거죠. 다시 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언뜻 느리고 불편해 보이는 삶. 그러나 제가 만난 이곳 사람들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고 더 풍족한 삶을 바라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짧은 만남으로 그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는 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오래전 잃어버린 그 시간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발 약 3,000m 바다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고산 마을 가사입니다. 마치 열대지방의 밀림을 연상시키는 깊은 숲. 경쟁자는 오로지 그 자신뿐인 듯 아직 훼손되지 않은 원시의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서서 나무도 보고 풀 뜯는 말도 보니까 뭐랄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 이게 부탄의 평화로움의 한 단면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순수한 생명들. 저는 이 진기한 원시 자연과 마주하며 이 모두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이곳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 숲을 빠져나가던 길, 걸음을 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떠나왔는지 알 수 없는 소떼와 사람들의 이동. 산을 조금만 오르면 곧 이런 너른 초지가 펼쳐지는 가사 지역엔 적게는 몇십 마리, 많게는 몇백 마리의 소를 데리고 다니며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장은 당연히 고원의 이 푸른 초원이죠. 짐을 꾸리고 있었다는 한 가족. 그런데 이 소박한 짐이 세간의 전부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나 조금 늘어난 것뿐 어떻게 이런 단출한 살림으로 생활이 가능한 걸까요? So yesterday evening, they brought their cow here. Last night they camped here, and now they are going to migrate. Now they are going to take their cow to the down. 이분들은 그냥 정주를 하지 않고 아예 유목 형태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이를테면 여름에는 소들을 데리고 산 위쪽으로 초원을 찾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눈이 많아지니까 이 소들을 데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저지대로 내려가서 또 이제 이 소와 야크를 키우시고 일종의 반정주, 반유목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순환하는 계절에 따라 풀을 찾아다니며 고원의 초원을 떠도는 유목민 가족에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 외엔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먼 길을 가기 전 이곳 초원에서 마지막 젖을 짭니다. 젖을 짜는 건 모두 사람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갓 짜낸 젖에 전날 짠 것까지 합치니 양이 꽤 됩니다. 하지만 7 식구의 생계를 위해선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짜낸 우유는 가족들이 마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치즈나 버터로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팝니다.
예전엔 직접 손으로 저어가며 만들던 치즈와 버터를 이제 가족들은 얼마 전 장만한 이 불리기 덕분에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유를 불리기에 넣고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 비중이 가벼운 지방이 위로 떠 분리되는데 이것을 응고시키면 버터가 되는 겁니다. 와, 색깔이 노랗네요. 야, 느끼하지가 않고 고소하면서 달콤한 맛도 나요. 아무것도 넣은 게 없는데. 아, 신기해. 그리고 남은 부분을 끓여서 그대로 두면 저절로 굳으면서 이렇게 치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불교 국가인 부탄에선 육류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치즈와 버터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주요 공급원이 됩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치즈가 만들어지는구나. 갓 만들어낸 생치즈. 생각보다 맛있어서 순식간에 꿀꺽했습니다. 야, 이렇게 즉석에서 만드는 치즈가 참 상큼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나요. 특이하게. 그러면서 이 단백질 특유의 그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와, 순식간에 이렇게 치즈가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떠날 때가 됐는지 가족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해가 산 어디쯤 걸려있을 때 혹은 소들이 배가 고플 때 등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1분 1초에 쫓겨 사는 우리가 갖지 못한 여유와 편안함이 이들에겐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여기는 소페아 머시라는 폭포인데요. 캄보디아에서 메콩강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야, 이게 뭐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오네. 엄청 커요.